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입니다. 2021년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부동산부터 시작을 하면 전월세 금지법 시행, 돈 없으면 청약 못한다. 19일부터 최대 3년 의무 거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대상 당첨되면 2, 3년 입주해 살아야. 서민 청약 기회 박탈 반발, 3년 뒤 전세 실종 주거난 심화.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2,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부장에 대한 청약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잔금 등을 치를 수 없어 자금 여력이 없는 서민의 청약 기회만 빼앗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계약갱신 청구권 등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대 거주 의무 기간 공공은 5년, 민간은 3년.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택지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에서 100%면 2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택지는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이 80% 미만은 5년, 80에서 100%는 3년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만 거주 의무 기간이 주어졌다. 전월세 금지법으로 전세난 심화 우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금 부자만 청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자금이 부족한 청약 당첨자는 입주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 등을 치르는 사례가 많았다.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만큼 서민들이 청약 시장에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 임대차 보호법 도입에 따라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약 3년 뒤부터 입주장 전세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입주장 전세는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전세 매물이 대거 풀리면서 인근 지역의 전세값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새 아파트 전세 매물은 상대적으로 싼 값에 거래할 수 있어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활용도가 높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이사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입주장 전세 효과가 줄어들면 전세 대란을 잡기는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파괴적 혁신 이끌 소형주 ETF로 몰린다. 테마 ETF 올해 수익률 급등, 블록체인, 로보틱스 테마 투자. 캐시우드의 아크 따라가는 국내 증권사. 한투는 글로벌 혁신 ETF 랩 출시. NH증권도 아크 추종 ETN 개발. 당장 돈을 벌지 못해도 미래를 바꿀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상장 지수 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미 혁신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아직 발굴되지 않는 장기 성장 테마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의 의지가 반영됐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가 테마형 ETF를 이끌고 있다. 캐시우드 신드롬이란 평가도 나온다. 17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테마형 ETF에만 지난해 420억 달러로 순유입됐다. 올해는 2개월 만에 280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왔다. 전체 테마형 ETF 중 첨단 기술 관련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68%에 달한다. 아크인베스트 상품이 중소형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강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크인베스트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몰리면서
아크인베스트 지분이 10% 넘은 기업이 24개에 달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크인베스트가 담고 있는 종목을 따라서 매수하자 국내 증권사들도 아크인베스트를 추정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나섰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초 한국투자 글로벌 혁신 ETF 랩을 선보였다. ARKK, ARKQ, ARKW, ARKG, ARKF 등 아크인베스트의 5개 ETF를 모아 투자하는 상품이다. NH투자증권은 아크인베스트 ETF를 추정하는 ETN 상품을 상장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아크인베스트 ETF에 투자해달라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달라는 게 현작 프라이빗 뱅커들의 요청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환 해지가 가능하고 국내 개장 시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아크 ETF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의 역습, 가치주 비중 늘릴 때 미 국채금리 10년짜리 1.75% 도달이 관건, 인플레이션 국면 본격 진입, 경기 개선 속도보다 물가 상승 빨라, 5월 기대 물가 3% 조정 불가피, 포트폴리오 전환 서둘러야 금리 상승은 성장주의 직격탄, 버핏도 정유 통신주 비중 늘려 주진증권 경기 민감주 강세 예상. 저도 미국 국채금리가 만약에 한 10년짜리가 한 1.7%, 6.5에서 7% 정도 가면은 주식 비중을 한 반으로 줄일 예상입니다. 3월 조정설이 증권가에서 돌고 있다. 물가와 금리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오르며 증시에 부담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높아진 금리는 유동성을 흡수해 주가에는 좋지 않은 변수로 꼽힌다. 저금리에 유리한 성장주보다 가치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월 조정설이 나오는 배경은 인플레이션이다. 18일 페드에 따르면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은 작년 말 1.99%였지만 17일 2.21%를 기록했다. 두 달 사이 11% 이상 올랐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10년물 국고채 금리에서 물가채 금리를 뺀 값으로 계산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은 향후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연 1.75%에 도달하는지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초 0.93에서 17일 현재 1.29로 올랐다. 도이치뱅크 자산운용 미국 법인 디팩투리 CIO는 만약 금리가 연 1.75%로 올라서면 주식시장이 가장 좋은 투자처라는 논리에 금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으로 옮겨줄 수 있으니까 주식에 메리트가 없어서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국내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그동안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주식시장에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만약 금리가 1.75%를 기록하면 갑자기 시장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런 버핏이 최근 정유와 통신주 비중을 늘린 것이 이런 환경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작년 4분기 애플 주식 5,720만 주를 팔았다. 대신 브라이즌과 쉐브론을 새로 사들였다. 정유주와 통신주는 전형적인 경기 방어주의적 배동주라며 버핏이 증시가 과열됐다고 판단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성장주와 가치주를 포트폴리오를 골고루 구성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현재 실적은 성장주가 우세한 상황이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포트폴리오로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봤다. 종합면 보복 소비가 끌어올린 원자재 값 구리 9년 주석 8년 만에 최고. 전자제품 모바일 기기 귀금속 경기 회복 기대감에 수요 폭증.
전기차 핵심 원료 니켈, 코발트, 수소에너지, 촉매, 백금도 급등, 미 한파에 천연가스 원유도 올라. 구리, 코발트, 주석, 백금 등 산업용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수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잦아들었던 기업 활동이 대거 재개된 영향이다. 기업들은 전자제품과 모바일 기기, 기구 분석 등 보복적 소비로 수요가 급증한 제품 생산 라인을 가동을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수소에너지, 5G 통신 등 차세대 유망 분야에서 발을 넓히려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원자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다. 구리 3개월 선물은 장중 톤당 8,421.25달러로 거래됐다. 2012년 3월 이후 최고가다. 작년 2월에 비하면 가격이 44.6% 뛰었다. 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도 올랐다. 미국 중남부를 덮친 이례적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해서다. 텍사스 등 주요 원유 산지에서 정제 시설이 잇따라 임시 폐쇄에 들어가 공급 우려가 퍼졌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사 아람코는 북미 최대 규모인 텍사스 정유 공장을 닫았다. 네, 경제신문을 읽어줘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